할머니, 지금 시간이며 신데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82세 할머니가 손자변을 왔다가 젊은 장교에게 쫓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노친네들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여기가 지들 안방이지. 모든 병사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죠. 하지만 30분 후 이 부대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왜일까요? 그 할머니의 정체가 밝혀진 순간 그 평범해 보이던 할머니의 정체는 상상을 초월했거든요. 잠깐, 선생님들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가요? 시청하고 계신 곳 지금 바로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면 행운을 드립니다. 아침 8시 강원도 산골짜기 어느 부대 일은 봄 아침 공기는 아직 차갑기만 했습니다. 박금순 할머니는 전날 밤 11시 마지막 버스를 타고 읍내까지 와서 여관에서 하룻밤을 보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택시를 잡았다고 이곳까지 왔습니다. 검은색 외투를 단정히 입고 손에는 정성꽃 산 도시락병 다리를 들고 있었어요. 아이고 할머니, 이렇게 일찍 오셨네요. 정문 경비병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면회 시간은 오후인데 아침부터 할머니가 나타난 히 방황스러웠던 거죠. 미안해요. 멀리서 와서. 그래요. 우리 지훈이 박지훈 이등병 좀 볼 수 있을까요? 박금순의 목소리에는 애타는 마음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부모를 잃고 자신이 홀로 키운 외손자였거든요. 사실 박금순은 평생을 남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왔어요. 젊은 시절부터 특별한 일을 해왔지만 손자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할머니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과거 따위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손자만이 걱정되었거든요. 입대 후 3개월 동안 반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가 밤낮으로 걱정되었어요. 경비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게 규정상 면회 시간이 따로 있어서요. 토요일 오후에만 가능하거든요. 그래도 잠깐만이라도 안 될까요? 어젯밤부터 여관에서 기다렸는데 그때였습니다. 부대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지금 뭐 하는 거야? 송민기 소령이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군단장 시찰이 있는 중요한 날이었어요. 부대 전체가 새벽부터 분주했는데 정문에서 소란이 일어난 이 짜증이 밀려올 수밖에요. 작전 과장님 할머니께서 며느를 아니 할머니. 송소령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아세요? 군부대라고요. 놀이터가 아니에요. 박금수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죄송해요. 그냥 우리 손자가 걱정되어서 걱정아요. 정말. 송소령은 손사래를 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요즘 할머니들이 왜 이래요? 애 군대 보는 게 처음이에요. 군대가 무슨 유치원인 줄 아세요? 정말 한심하네요. 나이 먹으면 철이 들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애가 뭐 죽기라도 했나요? 군대가 무슨 응급실인 줄 아세요? 할머니에 대한 모욕이 속사포처럼 이어지고 있었다. 송민기 소령은 주변 병사들을 둘러보며 더욱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요즘 요양원에서도 이런 할머니들 많다던데 마치 작은 일에도 난리 치고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박금순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에 있던 다른 병사들이 하나 둘 구경하러 나왔습니다. 송소령의 목소리가 부대 안까지 울려 퍼졌거든요. 박금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창피함과 억울함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 규정 위반이죠. 면회 시간도 모르고 아침부터 와서 난리를 피우니까 송소령의 말이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할머니 혼자 와봤자 뭐가 달라져요. 애가 갑자기 장군이라도 되나요? 그 말에 박금순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냥 얼굴만 한 번 그 순간 박금순의 눈빛이 순간 달라졌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감춰왔던 무언가가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어요. 하지만 곧 다시 온화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전 과장님, 제가 젊은 시절에도 박금순이 뭔가 말하려 했지만 곧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지금 시간이 몇인데 때를 쓰세요. 송소령은 시계를 보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시간 낭비만 했네. 할머니 토요일 오후 2시에 다시 오세요. 그때나 가능해. 작전 과장님, 혹시 우리 지훈이가 많이 힘들어하지는 않나요? 편지에서 밤에 잠도 못 잔다고. 그런 거 모르겠어요. 제가 일일이 신경 쓸 시간 있어요. 송민기의 냉정한 대답에 박금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평생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인 적 없던 분이었지만 손자를 위해서라면 그때 박금순은 결심했습니다. 50년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그 번호를 정말 마지막 수단으로 박금순은 떨리는 손으로 낡은 가죽 핸드백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수첩이 나왔어요. 그 수첩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습니다. 그럼 전화 한 통만 해도 될까요? 전화 누구한테요? 송소령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설마 청와대라도 걸겠다는 건 아니죠. 주변 병사들이 깊게 거리며 웃었습니다. 작전 과장님 할머니가 또 무슨 수를 쓰려놓습니다. 아이, 뭘 하겠어요? 그냥 아는 동네 아저씨라도 불러서 푸념이나 하시겠죠. 아니면 면사무소라도 걸어서 민원 넣으시는 건 아닐까요? 병사들의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정문 주변을 가득 메웠습니다. 박금수는 모든 소리가 멀어져 가는 것을 느꼈어요. 박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넘겼습니다. 노란 종이에 바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뒤쪽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자주녀 그 이름 옆에는 군단장이라는 직책이 작게 적혀 있었어요. 박금수는 한 번도 이 번호를 사용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50년 전 젊은 시절 그가 소이였을 때부터 알고 지냈지만 말이에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걸었고 박금수는 조용히 은퇴한 후 손자만 키우며 살았어요. 자준혁과는 공식적인 만남 없이 지냈지만 서로의 소식은 항상 알고 있었습니다. 박금순에게는 이 전화가 마지막 카드였어요. 뭘 그렇게 오래 찾으세요? 송민기가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빨리 하세요. 우리 바쁘거든요. 박금수는 조심스럽게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낡은 폴더폰이었어요. 손가락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하시는 거예요? 혹시 기자라도 부르시는 건 아니죠? 송소령이 빗고 등 말했습니다. 에이, 작전 과장님. 할머니가 무슨 기자를 알겠습니까? 한 병사가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아마 동네 이장님이나 면삼 무소겠죠. 박금수는 그들의 조롱을 애써 무시하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여보세요. 저편에서 굵직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차중혁 중장의 목소리였어요. 차 중장님이신가요? 박금순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차중혁입니다. 어느 분이신지요? 전화 너머 차중장의 정중한 말투에 송민기와 병사들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 진짜 중장님한테 걸었네요. 할머니 사기꾼 아니에요. 요즘 그런 사람 많다던데 병사들의 웃음소리가 전화 너머로도 들렸을 거예요. 차중장이 의아해야 하는 듯한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실례지만 지금 어디에 계신 건가요? 저는 박금순입니다. 박금순이 자신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전화 너머가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3초, 5초, 10초가 지나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송민기가 더욱 크게 웃었습니다. 와, 할머니 연기 정말 잘하시네요. 중장님도 할머니 연기에 당황하시나 봐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금순 선배님, 전화 너머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차 중장의 목소리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혹시 그 박금순 백발의 전쟁 여신이라 불리던 그분이신가요? 송민기와 병사들의 웃음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전화 너머 목소리가 너무 진지했거든요. 백발의 전쟁 여신이라고요. 한 병사가 다른 병사에게 속삭였습니다. 그게 뭡니까? 모르겠다. 작전 과장님 표정 봐봐. 뭔가 이상해. 송민기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진짜 1위는 없겠지만, 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연락드려서 박금순의 조심스러운 대답에 차중장의 목소리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니에요. 전혀 죄송하실 것 없습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연락을 주시다니. 어디에 계신가요? 혹시 무슨 일이라도. 송민기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뭔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 강원 지역의 한 무대에 있는데요. 강원 지역이요? 혹시 우리 소속 무대인가요? 차중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제 손자가 박지훈 이등병인데 얼굴 한번 보고 싶어서 왔다가 그 순간 전화 너머에서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뭐라고요? 선배님께서 우리 무대에 계시다고요? 지금 어떤 대우를 받고 계신 건가요? 차중장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송민기는 이제 완전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주변 병사들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아까까지 킬킬거리며 웃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작전 과장님, 뭔가 이상한데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송민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마르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거든요. 그게 면을 시간이 아니라서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뭐라고요? 선배님께서 지금 정문에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말씀인가요? 전화 너머 차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제가 규정을 몰랐네요. 말도 안 됩니다. 선배님, 지금 즉시 그 부대가 어딘지 알려주세요. 제가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송민기는 이제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도무지 알 수 없었지만 뭔가 큰일이 났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박군수는 조용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송민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아까와는 다른 표정이 떠올랐어요. 더 이상 애타는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위엄있고 당당한 모습이었죠. 송민기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작전 과장님, 30분 후에 손님이 오실 거예요. 30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송민기는 정문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박군순 할머니는 부대 정문 옆 벤치에 조용히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어요. 작전 과장님 정말 누가 오는 건가요? 한 병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아니, 모르겠다고. 송민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아까 전화 통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백발의 전쟁 여신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작전 과장님 혹시 할머니가 진짜 대단한 분이신 건 아닐까요? 다른 병사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냥 평범한 할머니라고. 하지만 송민기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어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의 차량이 빠른 속도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부대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평소 군단장 시찰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급박하고 심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뭐지? 무슨 차들이 이렇게 많이? 경비병이 망원경으로 확인하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작전 과장님, 군단장님 차량입니다. 뭐라고? 송민기가 깜짝 놀라 소리쳤어요. 오늘 시찰 일정은 오후였는데 왜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3대가 부대 정문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먼지가 자욱하게 날렸어요. 첫 번째 차에서 차중력 중장이 서둘러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심각했어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박금순 선배님, 차중장이 박금순을 발견하자마자 큰 소리로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 깊숙이 인사했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무리한 일이 송민기와 모든 병사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군단장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어요. 군단장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말이에요. 특히 민간인에게, 그것도 할머니에게 이런 예의를 보이다니. 저게 뭐지? 군단장님이 왜 저러세요? 병사들이 서로 속삭였지만 아무도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준혁아. 괜찮습니다. 박금순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차 중장을 준혁하라고 부르는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선배님을 이렇게 정문에서 기다리게 하다니.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차 중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송민기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저는 당신이 작전 과장 송민기, 소령입니까? 차 중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선배님을 어떻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차 중장의 음성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송민기는 식은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게 면을 시간이 아니라서 면을 시간. 차 중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금순 선배님께 면을 시간을 운운했다고요. 주변에 있던 다른 장교들도 하나 둘 모여들었어요. 모두 차 중장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중장님, 혹시 이 할머니가 어떤 분이신지 송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차 중장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박금순 선배님은 대한민국 군사사회에 길이 남을 전설적인 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박금순을 바라봤어요.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아침에 정문에서 면을 요청했던 그 할머니가 군사사의 전설이라니. 송민기는 현실감을 잃은 채 박금순을 바라봤습니다. 박금순의 모습은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였지만 이제는 뭔가 다르게 보였어요. 조용한 위엄과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여전히 조용히 앉아있는 82세 할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군 고위직을 역임하시며 우리나라 국방력 발전에 큰 기여를 하신 분이에요. 특히 걸프전 당시에는 차 중장이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박금순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준혁아, 그런 이야기는 나중에 하자. 지금은 우리 지훈이만 보면 돼. 박금순의 말에 차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선배님, 지금 즉시 박지훈 이등병을 불러오겠습니다. 차 중장이 주변 참모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지훈 이등병을 즉시 정문으로. 송민기는 그제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꿰달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아침에 했던 자신의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어요. 요즘 할머니들이 너무 나대는 것 같아요. 할머니 혼자 와봤자 뭐가 달라져요. 그 모든 말들이 이제는 자신을 향한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그때 박금순이 송민기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소령님, 화내지 마세요. 규정을 지키려고 하신 건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차 중장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습니다. 5분 후 부대 안쪽에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할머니. 박지훈 이등병이 숨을 털떡이며 뛰어왔어요.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우리 지훈아. 박금순이 일어나 손자를 꼭 안았어요. 3개월 만에 보는 손자는 많이 야유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여기까지? 면을 시간도 아닌데 지훈이가 의아해 있어요.
할머니가 어떻게 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상했거든요. 우리 지훈이 많이 힘들었지. 편지에서 잠도 못 잔다고 했는데 박금순이 손자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니,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그때 차중력 중장이 다가왔습니다. 박지훈 이등병. 예, 차력. 지훈이가 깜짝 놀라 격려했어요. 군단장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편희에 너는 정말 대단한 할머니를 두었군. 차 중장의 따뜻한 말에 지훈이는 더욱 어리둥절했어요. 중장, 무슨 말씀이신지. 내 할머니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분이야. 박금순 선배님은 한국군 역사상 가장 뛰어난 지휘관 중 한 분이시거든. 지훈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할머니가요? 그 1991년 걸프전 당시 한국군 최초로 다국적군 합동작전을 지휘하신 분이야. 그때 선배님 나이가 겨우 42세였어. 차 중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미군, 영군, 프랑스군과 함께 작전을 펼치면서도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이셨지. 외국 장성들도 선배님을 백발의 전쟁 여신이라고 불렀어. 지훈이는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평생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그런 대단한 분이었다니. 할머니, 정말이에요. 박금순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지훈아, 그건 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은 그냥 내 할머니일 뿐이야. 하지만 차 중장은 계속 설명했어요. 그뿐만이 아니야. 2000년대에는 합참작전 본부장으로 계시면서 한반도 안보 전략을 재정비하셨어. 지금도 UN 평화유지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지. 송민기는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이 아침에 그런 분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중장님,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송민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차 중장이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모르는 것과 무례한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소령, 죄송합니다. 선배님께서 직접 사과를 받으실지 결정하시겠지만 일단 부대 내 모든 장병들에게 공지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이에요. 송민기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그때 박금순이 나서 며 말했어요. 준혁아,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소령님은 규정을 지키려고 했을 뿐이야. 하지만 선배님, 괜찮아. 나도 미리 연락을 안 했으니까. 박금순의 넋스러운 말에 송민기는 더욱 부끄러워했어요. 할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송민기가 깊숙이 인사했어요. 소령님 고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누구나 소중한 사연이 있거든. 박금순의 조용한 조언에 송민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이는 아직도 믿어지지 않았어요. 할머니, 왜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어요? 지훈아, 과거의 영광보다는 현재가 중요해. 할머니에게는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가장 소중하거든. 박금순이 손재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차 중장이 감동적인 장면을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선배님, 오늘 부대 내에서 식사하고 가시겠어요? 고마워 준혁. 하지만 지훈이와 잠깐 이야기만 하고 갈게. 박금순의 대답에 차 중장이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1시간 후 박금순과 지훈이는 부대 내 작은 정자에서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몰랐어요. 제가 이렇게 대단한 할머니의 손자였다니.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지훈아, 할머니가 누구든 상관없어. 너는 너 자신으로 당당해야 해. 박금순이 손재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해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그냥 평범한 분인 줄만 알았는데. 지훈아, 과거의 일로 현재를 살면 안. 할머니에게는 내가 건강하게 군 생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박금순의 눈빛이 부드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지 않. 편지에서 잠도 못 잔다고 했는데.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처음이라 적응이 어려웠을 뿐이에요. 지훈이가 애쓰 웃으며 대답했어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에게 거짓말하면 안 돼. 박금순의 따뜻하지만 반호한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좀 힘들어요. 다른 전우들은 다 적응을 잘하는데 저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그럴 때일수록 포기하면 안 돼. 할머니도 처음 군에 들어갔을 때 정말 힘들었거든. 박금순이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도 힘드셨어요. 그럼 그때는 여성 장교가 정말 드물었어. 모든 사람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봤지. 박금순의 목소리에는 옛 기억이 묻어났어요.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금방 포기할 거야.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 그럼 어떻게 버티셨어요? 목표가 있었거든. 우리나라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그리고 여성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 박금순의 눈빛이 단단해졌어요. 지훈아, 너도 목표를 가져봐. 왜 여기에 왔는지, 무엇을 얻고 싶은지 말이야. 지훈이는 잠깐 생각에 잠겼어요. 저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요. 박금순이 흐뭇하게 웃었어요. 그것면 충분해. 그 마음만 잃지 않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바로 그때 송민기 소령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배님 죄송합니다. 방해가 되지 않을까 해서 괜찮아요. 소령님 무슨 일이세요? 박금순이 자연스럽게 대답했어요. 그게 제가 박지훈 이등병을 담당하고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송민기의 목소리는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어요. 지훈이의 대서요. 네, 사실 이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착한 아이입니다. 다만 조금 소극적인 면이 있어서 송민기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다른 전우들과 어울리는 것을 어려워하고 자신감이 부족한 편입니다. 지훈이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성실한 만큼은 부대에서 최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선배님을 뵙고 나니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송민기가 박금순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떤 의미인가요? 이 친구는 할머니를 너무 사랑하거든요. 항상 할머니 걱정만 하고 있어요. 혼자 계신 할머니가 외로우시지 않을까, 아프시지는 않을까 하면서요. 박금순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군 생활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항상 집에 가 있거든요. 송민기의 말에 지훈이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우리 지훈이 박금순이 손자의 어깨를 토등했어요. 지훈아 할머니는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 대신 지금 내가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하지만 할머니. 지훈아 할머니가 군인이었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알아? 박금순이 진지하게 물었어요. 뭐였어요? 현재에 집중하지 못하는 거였어. 항상 다른 걱정, 다른 생각을 하면서 말이야. 박금순이 손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진정한 강함은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거야.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에 온 마음을 다하는 건 말이야. 지훈이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네 할머니, 이제 알겠어요. 오후 3시 박금순이 떠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부대 정문에는 많은 장병들이 모여들었어요. 소문이 퍼진 거죠. 전설적인 인물이 부대에 왔다는 이야기가 말이에요. 선배님 정말 가시는 건가요? 차중혁 중장이 아쉬워하며 물었어요. 그래야지. 지훈이도 받고 할 일은 다 했어. 박금순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선배님께서 여기 오신 걸 다른 부대들도 알면 모두 모시려고 할 텐데 주녀가 그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아. 할머니는 조용히 살고 싶. 박금순의 말에 차 중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송민기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작은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작은 선물입니다. 봉투 안에는 부대에서 찍은 지훈이의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훈련하는 모습, 동료들과 함께 있는 모습들입니다. 지훈이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는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박금순이 사진들을 하나하나 보더니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소령님. 정말 소중한 선물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지훈이를 잘 돌봐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혼자 있게 하지 않을게요. 송민기의 진심 어린 약속에 박금순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탁드려요. 우리 지훈이가 좋은 군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훈이는 할머니 옆에서 아쉬움이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할머니 언제 또 와주실 거예요? 지훈아, 다음에는 내가 휴가 나와서 집에 오는 거야. 할머니가 맛있는 음식 많이 해놓을게. 박금순이 손자의 뼈를 쓰다듬으면 말했어요. 네, 할머니, 그때까지 열심히 할게요. 우리 지훈이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군인이 되려. 네, 할머니처럼 강하고 멋진 사람이 될게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결의가 가득했어요. 차중장이 택시를 불러왔습니다. 선배님, 제가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준혁아. 하지만 택시면 충분해. 박금순이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럼 여기까지만이라도 괜찮아. 나는 평범하게 가고 싶어. 박금순의 단호한 말에 차중장도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요. 택시가 도착했습니다. 박금순이 차에 오르기 전 모든 장병들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모두 건강하고 의미 있는 군 생활하세요. 감사합니다. 장병들이 일제히 격리했어요. 그 모습이 장관이었습니다. 박금순이 택시에 올랐 창문을 내리고 지훈이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어요. 지훈아, 할머니 말 기억하지? 네, 현재 집중하기, 최선을 다하기. 그래, 우리 지훈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박금수는 뒤를 돌아보며 손을 흔들었어요. 지훈이와 모든 장병들이 택시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습니다. 송민기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아침에 자신이 얼마나 무례했는지, 그리고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깨달았거든요. 작전 과장님, 한 병사가 다가와 말했어요. 네, 정말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런데 저녁 것만 하지 않으시고, 그래, 진짜 위대한 사람은 저런 분이구나. 송민기가 감탄하며 대답했어요. 차 중장이 모든 장병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진정한 군인 정신이 무엇인지 배웠을 거예요. 박금순 선배님처럼 겸손하고 따뜻한 리더가 되길 네. 장병들의 우렁찬 대답이 부대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훈이는 할머니가 떠난 자리를 한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군인이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 달 후 같은 부대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지훈 2등병, 예, 지훈이의 대답 소리가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힘차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늘 훈련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던데 송민기 소령이 흐무치게 물었어요. 네, 작전 과장님 열심히 했습니다. 지훈이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어요. 정말 대단해.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송민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소극적이고 자신감 없던 지훈이가 이제는 부대에서 인정받는 모범 병사가 되어 있었어요. 할머니께서 해주신 말씀을 계속 생각했어요. 현재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라고 하셨거든요. 지훈이의 말에 송민기는 박금순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내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야. 나도 그날 이후로 많이 변했어. 작전 과장님도요? 그럼 예전에는 규정만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게 됐어. 송민기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덕분에 다른 장병들과의 관계도 훨씬 좋아졌고 말이 바로 그때 부대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전 장병 주목 박지훈 2등병은 즉시 부대 본부로 오시기 바랍니다. 지훈이와 송민기가 서로를 바라봤어요. 무슨 일일까요? 모르겠어. 가서 확인해 보자. 두 사람이 부대 본부로 향했습니다.
본부에는 차중력 중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장님 박지훈 이등병 데려왔습니다. 송민기가 보고했어요. 고생했어, 지훈아. 이리 와 봐. 차 중장의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예, 중장님. 지훈이가 다가갔습니다. 지훈아, 내 할머니에 대한 소식이 있어. 차 중장의 말에 지훈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할머니께 무슨 일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야, 나쁜 소식이 아니야. 오히려 좋은 소식이지. 차 중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방금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어. 내 할머니께서 올해 국가유공자 특별 공로상을 받으시게 됐어. 지훈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정말, 그래, 평생에 걸친 국방공헌을 인정받으신 거야.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 차 중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문제인가요? 할머니께서 상을 받기 싫다고 하신단다. 네, 지훈이가 놀람으로써요. 나는 이미 충분히 받을 것은 다 받았다. 젊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라고 하시면서 거절하고 계셔. 차 중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머니를 설득해야 할 것 같아. 제가요? 그래. 할머니께서는 너 말고는 누구 말도 안 들으실 것 같거든. 차 중장의 말에 송민기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훈아, 내 할머니는 정말 받으셔야 해. 그분이 우리나라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알겠습니다. 제가 할머니께 말씀드려볼게. 지훈이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좋아. 그런데 직접 가서 말씀드리는 게 어떨까? 차 중장이 제안했어요. 예. 휴가를 주신다는 말씀인가요? 특별 휴가야. 3일 동안 집에 다녀와. 차 중장의 말에 지훈이의 얼굴이 밝아졌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건이 하나 있어. 반드시 할머니를 설득해서 와야 해. 네, 꼭 성공하겠어. 지훈이는 벌써 할머니를 만날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훈련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상을 받으시도록 설득하고 싶었어요. 송민기가 지훈이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지훈아, 내 할머니께 내 안부도 전해줘.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려. 내 작전 과장님, 꼭 전해드릴게요. 지훈이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할머니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 있는 손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말이에요. 3일 후 지훈이는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지훈이 박군순이 반갑게 손자를 맞이했어요. 한 달 만에 보는 손자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어깨가 펴져 있고 눈빛이 자신감으로 가득했어요. 지훈아, 많이 달라졌구나. 정말 의젓해졌어. 박군순이 흐뭇하게 손자를 바라봤어요. 할머니 말씀 덕분이에요. 현재 집중하고 최선을 다하니까 모든 게 달라졌어요.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확실히 담겨 있었어요. 그래, 우리 지훈이 이제 진짜 군인 같네. 박군순이 자랑스럽게 손자의 어깨를 토락했어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이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무슨 말인데? 국가유공자 특별공로상 말이에요. 박군순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이야기는 하지 말자. 지훈아, 왜요 할머니? 마땅히 받으셔야 하는 상인데. 지훈아,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 너라는 소중한 손자도 있고 건강하게 살고 있잖아. 박군순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께서 우리나라를 위해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 지훈아, 진정한 보람은 상에 있는 게 아니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최고의 상이야. 박군순의 말에 지훈이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할머니, 그리고 말이야, 지훈아. 할머니가 받은 모든 것들은 결국 너의 젊은 세대를 위한 거였어. 이제는 너희가 주인공이 되어야. 박군순이 손자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지훈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송민기 작전 과장님께서 안부 전해 달라고 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라고 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자신을 변화시켜 주셨다고요. 박군순이 부드럽게 웃었어요. 그분도 참 좋은 분이야. 처음에는 좀 문득도 했지만 마음은 따뜻하더라. 할머니 바로 그거예요. 지훈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할머니께서는 항상 그렇게 하세요.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좋은 영향을 주시잖아요. 지훈아, 저도 그래요. 할머니 덕분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어요. 부대의 다른 동료도 할머니 이야기를 듣고 많이 변했어요. 지훈이의 열정적인 말에 박군순이 귀를 기울였어요. 할머니께서 상을 받으시는 게 단순히 과거의 공로를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감동과 교훈을 주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박군순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젊은 군인들에게도 목표가 되어주세요. 할머니처럼 멋진 군인이 되고 싶거든요. 지훈이의 진심 어린 말에 박군수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우리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할머니 제발요. 저를 위해서라도 받아주세요. 지훈이가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박군수는 잠시 침묵했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다. 지훈아, 내가 그렇게 말한다면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박군순이 장난스럽게 웃었어요. 무슨 조건이요? 시상식에 너도 함께 가는 거야. 할머니 혼자는 싫어. 당연하죠. 제가 꼭 함께 갈게. 지훈이가 기뻐하며 할머니를 안았어요. 우리 지훈이 정말 많이 컸구나.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박군순이 손재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할머니 저야말로 할머니가 자랑스러워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예요. 두 사람은 따뜻하게 안아주며 서로의 사랑을 확인했어요. 며칠 후 국방부 시상식장에서 박군수는 국가유공자 특별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지훈이는 방당한 군복 차림으로 할머니 옆에 서 있었어요. 진정한 영웅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만 그 영향력은 세대를 이어 계속된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었습니다. 오늘 박군순 할머니와 손자 지훈이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평범해 보이던 한 할머니가 사실은 우리나라를 지킨 전설적인 인물이었다는 반전. 그리고 그 할머니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손자의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박군순 할머니 같은 숨은 영웅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젊은 세대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 한 달 안에 반드시 행운이 찾아오는 마법을 경험하실 겁니다.